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날짜가 11월 21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이제 또 주말이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새로 나온 뉴스들 간단히 체크하고 지나갈 건데, 요즘 장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약간 중용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목을 마음 다스리기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좀 주식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또 떨어진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항상 좀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좋다고 해도 그 다음날 팔 수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좀 팔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장이 좋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잘할 줄 아는데 이러다가 진짜 돈을 크게 넣는 순간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 주시고, 어, 마음을 좀 들뜨지 않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되뇌이면서 무의식의 세계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판다. 바이오 주식이 지금 약간 탐욕의 구간인가?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 이벤트들이 많고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격 매수는 일단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랑 지금 반도체 원전 이런 거 엄청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원인은 제 생각에는 유동성, 단기적인 유동성이 좀 말라붙은, 메르님이 글 써주신 거 봤는데,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다. 유동성의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거의 바닥이고, 이게 이제 12월 초부터는 QT가 종료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셧다운 그런 것, 좀 데이터 안 나오는 불확실성도 있었고, AI 거품론도 있고, 그래서 공포 측면이라고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이런 것도 주도주였잖아요. 그런 거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코스피가 조금 안 좋습니다. 3853. 저희 이제 바이오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체감을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네요. 거의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데, 그런 거나 어, 원전 이런 관련 주식들도 좀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때 포모를 느끼면서 막 샀던 분들이 지금 엄청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낙담하지 마시고, 이게 확신이 있으면 더 사면 이때가 기회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안 좋거든요. 지금 863. 오늘도 마이너스 3% 빠졌네요. 개인들이 사고 있고, 고점 대비 이 친구들도 한 10% 정도 빠졌네요. 바이오는 그렇게 안 빠졌는데 2차전지 이런 게 빠졌나? 네.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봤을 때 익스트림 피어거든요. 이게 4월 달에 3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포의 구간에 있고, 이럴 때 주도주, 평소에 못 샀던 그런 거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고 싶네요. 네. 2026년, 요거는 그 김선아 애널리스트님,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바이오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바이오는 사실 금리나 요런 매크로를 되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포화받고, 26년 금리 방향성 변동에 따른 비중이동 전략,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도 중요한데 매크로도 바이오는 꼭 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6년 1분기 3.8%까지 하락 후 하반기에는 4%를 넘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이죠, 전망.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오근영 팀장님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네, 전망은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1분기까지는 좀 하락할 것 같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 25년 하반기는 25년 9월부터 고용시장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거는 과거형이죠.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었고 주택가격 저점 형성 후 상승이 시작된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며 통상적으로 미국 주택가격은 코어 CPI의 12개월 선행한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또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 상승, 금리를 올리는 거에 또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고용률도 봐야 되고 금리는 이제 물가 이렇게 두 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도 고용률이 망가지면 금리를 쉽게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내년 중하반기 이후에는 저도 많이 비중을 줄일 예정이거든요. 그냥 퀀트적으로 봐도 퀀트가 이제 확률적인 거거든요. 짝수해에 5월에서 10월은 지수가 되게 안 좋거든요. 미국 선거도 이제 좀 지나갈 예정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웬만하면 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3, 4월 정도? 뭐 그때 또 떨어질 수 있는데 뭐 또 그거는 그때 가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도 26년 3분기부터 약해질 것이라 전망하는 바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아니라 인하를 한다는 기대감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바이오 주식들은 쭉 빠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반등이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조정 가능성이 예상된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증권 추정 26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을 봤을 때 기준금리가 여기 보시면 내년에 이렇게 쭉 떨어지지만 이제 주식은 미분값이라고 하잖아요. 이 떨어지는 기울기.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플랫해지면 미분값이 낮아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팍 떨어질 수 있고 어쨌든 뭐 요거는 예상이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쉽게 금리 인상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기대감이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는 또 떨어지죠.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년 EQ가 오기 전에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계속 조금인데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과거를 보면 96년 1월에 미국 그 보험성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뭐 동의를 하고 제 주변의 부동산 투자자분들 부동산 전업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매매 사업자로 뭐 부동산을 또 엄청 막 사고 팔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사라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일단 알테오젠을 조금 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는 진성 주주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하이브리드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56만원? 아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56만원 넘으면 한 또 조금 팔았다가 항상 팔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54만원 밑으로 또 떨어질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팔면 또 떨어진 종목들은 항상 있으니까 아니면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사면 되니까 뭐 그래서 조금 팔고 안 올 거라 생각했던 54만원 밑이 오면 또 조금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메인 계좌는 막 수익률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깎이고 있어요. 아, 이 원숭이 매매법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좀 근데 뭐 이렇게 다 팔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 1, 20% 정도?
어쨌든 알테오젠을 저는 오늘도 54만원 밑에서 좀 샀고, 뭐 1, 20%더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 사는데, 뭐 연말 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에로가 두 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듀피젠트 변경건 뭐 그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 이전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나오고, 그래서 뭐 지금 구간도 크게 나쁘진 않다. 뭐 20%까지 빠지겠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저는 현금이 계속 좀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얘는 지금 살 수 없다. 네. 펩트론도 어제 너무 많이 오르고 오늘 조정을 줘서 지금은 살 수 없. 좀 뭐 저는 신규 매수 못하는데 뭐 이것도 한 20-30% 까질 거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겠다고 하면 살 수 있겠죠. 보로노이도 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제가 아까 또 자료를 다시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용기를 내서 좀 계속 사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사서 너무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물리더라도 수익을 다 반납하더라도 좀 용기를 내서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뭐 지금 살 것 같지는 않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요 밑에 세 종목은 그냥 적당히 싸다고 생각할 때 제가 적립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보면 펩트론은 와 이게 진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총이 6조였던 것 같은데 거의 4배가 오른 것 같거든요. 어제 기준으로는 더 됐겠네요. 아 4배? 4배가 아니지 40%. 네. 어쨌든 뭐 너무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벤트가 너무 세니까 릴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약물들에 대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뭐 ABL 바이오도 크게 한번 계약이 나왔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물질이고 오랫동안 준비한 거고, 그래서 딜 사이즈가 꽤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막 그게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절대 뭐 여기서 또 밑으로 쭉 빠지더라도 팔면 그게 리스크가 더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서 펩트론은 너무 또 뭐 오를 때는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오르네요. 네. 그래서 뭐 펩트론은 흐름이 좋습니다. 네. 계약이 이제 좀 나오면 좋겠네요. 장 끝나기 전에 이거 인벤티지랩 베링거와 장기지속 펩타이드 추가 계약 요게 나와가지고, 이게 누구 뭐 또 어떤 분은 이게 또 펩트론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인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던데, 저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벤티지랩하고 그 G2G 바이오는 뭐 베링거하고 노보노디스크하고 또 뭐가 있나? 뭐 다른 데하고 이런 뭐 어디랑 할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베링거는 지금 G2G하고 인벤티지랩하고 계속 양다리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막 짝을 못 정한 느낌 아닌가? 이것도 공동 연구잖아요. 공동 연구 및 개발 계획이잖아요. 개발 계약. 개발을 계약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펩트론은 그 누구도 지금 찝쩍거리지 않잖아요. 노보노디스크도 그러고 베링거도 그러고, 펩트론 측에서도 우리 다른데 어디와 뭘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릴리와 순항 중. 그래서 저는 펩트론에서 오히려 막 이게 뭐 베링거랑 공동 연구 계약이 나온다거나 뭐 노보랑 접촉하고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오히려 더 불안할 건데, 그냥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뭐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G2G하고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생산의 문제잖아요. G2G는 한번 생산할 때 엄청 그 시약을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이게 적은 양으로 공정을 테스트 해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D&D 파마텍 이 주식은 뭐 제 나름의
인생 주식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조 1000억 정도 된 거잖아요. 99,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연초가 아니지 4월 달에 한참 많이 떨어졌을 때 만 원이니까 이게 4분의 1이 된 거니까 한 4만 원이었거든요. 99,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8달 만에. 7, 8달 만에.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 아직 호재들이 몇 가지 더 남았죠. 호재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진짜 이벤트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 같거든요. D&D는. 여기 보시면 어쨌든 회사가 좋으니까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는 거고,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 후 전 세계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추진. 이거는 지댕님하고 늘봉님 텔레그램에서 포왔고,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화이자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알약 형태의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이거 근데 말고 다른 컨퍼런스 콜에서는 월 1회 제형에 대한 비중이 그것만 또 언급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얘기를 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50억 달러를 확보해 두고 무슨 저분자 환물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틀리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분자 환물 진짜 왜 그런 언급이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전혀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하지? 네. 펩타이드 경구약이 훨씬 좋잖아요. 이미 다 개발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분자 환물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월 1회냐 이게 건구제 때문이냐, 이거는 그냥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고,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냥 예측만 하는 건데, 이게 딱 어느 하나 100%는 아닐 거고, 하나 70%, 30%, 30%, 70%, 50%, 50% 모르죠. 그래서 이걸로 누가 맞네 틀리네 이렇게 왈가왈부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요런 기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D&D 파마텍이 오늘 12% 정도까지 올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었다, 이런 장에. 그러고 비만약 위고비치메 치료제로 쓰이나 알츠하이머 3상 결과 임박, 이것 때문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로 14mm 경구제로 1일 1회 투여했을 때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 검증 임상 3상, 요게 이제 다음 달 3일 정도에 톱라인 데이터 발표 예정이다. 이게 환자가 엄청 많거든요. 한 4, 5천 명 되는 것 같은데 임상 3상이거든요. 그래서 GLP-1 계열 약물 비만 당뇨 넘어 메시 신경질환, 여기 이제 처음 나온 거잖아요. 신경질환. 근데 펩트론도 PT320이었나? 그게 이제 엑세나타이드, 그게 뇌신경계 쪽에 임상을 준비했었고, D&D 파마텍도 NLY01 이거를 임상을 2상을 했었죠.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회사에 타격이 있었는데, 어쨌든 NLY0, 그래서 지금 좀 살아있고 살리고 있는 이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 맞죠? GLP 약물의 뇌신경계 쪽에 이제 처음 결과가 나오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온전히 수혜를 받을 종목은 또 D&D 파마텍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에로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벤트가 하나 더 붙었다,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NLY01이 올해 최근 주주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슬기 대표님이 존스 홉킨스 딱 갔을 때 이 물질을 부친 분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했다고 하셨나? 아무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질인가 그랬었는데,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석좌 교수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테드 롭슨 교수님이
이슬기 대표님, 이 물질을 보고 이슬기 대표님한테 슬피 이거는 그냥 두고 있을 약이 아니야. 이거는 임상을 꼭 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이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임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죽지 않고 꼭 어떤 적응증에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심인 게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경험을 쌓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NLY-0이라고 이거는 퍼스트 바이오 거기 물질인지 뭐 공동 연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무슨 이제 뭐 에로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저분자물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벤트가 많습니다. D&D 파마텍은.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중간에 한번 넣어봤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 내러티브와 넘버스 설명을 하면서 그거 설명을 한 게 제 투자 성향을 말씀드리려고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예로 들면서 한 건데 뭐 그게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뭐 넘버스가 안 나온다 뭐 내러티브만 있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직 그 넘버스가 나오는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제 깜냥으로 이해를 못해서 뭐 이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고 미숙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제가 얘기하면 쟤 좀 식견이 부족하네. 네. 투자 잘 못하네. 좀 제대로 알지 못하네. 그냥 요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의무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모릅니다. 저도. 네. 그래서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조금씩 제가 이해를 해 나가는 단계고 뭐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만큼 적당한 시점에서 계속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제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구간이 오면 계속 사고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테오제는 다시 이렇게 또 56만원이 넘었다가 54만원 밑으로 왔는데 뭐 또 언젠가 오르겠죠. 뭐 65만원, 70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뭐 올해가 가기 전에 2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아주 그니까 ADC 추가 계약이 나오면 이거는 꽤 의미가 클 것 같고 다른 이중항체도 의미가 좀 크겠다. 근데 이제 그냥 단일항체라든지 계약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아주 뭐 큰 반향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에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은 너무나 많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다. 근데 이중항체라든지 ADC 추가 계약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듀피젠트도 사실 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밑에서 실적이 나와서 하방을 막아주고 임상은 다 잘 진행되고 있고 계약들은 새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라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타를 쳐도 이런 종목에서 쳐야 된다. 네. 알테오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각도를 세워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포르노이 갑자기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조 3천억 정도 지금 시총인데 이게 이 구간에서 제가 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오르니까 여기서 뭐 22만원 밑에서 또 막 열심히 좀 샀었고 그래서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포지션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좀 비중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 조금 좀 싸게 사고 싶다. 네, 뭐 오르면 어쩔 수 없고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신증권의 이희영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비중 확대 유지 이렇게 됐고, 보로노이 목표 주가가 요즘 나오는 것은 다 3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허황되고, 허황이라기보다는 조금 TP를 안 주는 경우에는 not rate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보로노이는 이번에 나오는 레포트들은 다 3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논리가 C797S는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뇌투과율도 좋아가지고 뇌 전이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뭐 그거는 이제 거의 컨센이 약간 형성된 것 같거든요. C797S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가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요거를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네. 이거는 신한에서 나온 겁니다. 신한, 보로노이. 아, 낯설죠. 이 두 단어 너무 낯설지 않나요? 보로노이, 신한투자증권. 네. 차세대 블록버스터 미국 직판. 아, 웅장합니다. 미국 직접 판매, 장기적 고수익 모델 구축. 보로노이의 VRN11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EGFR, 뮤테이션, 폐암 시장의 다양한 니치 마켓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차세대 K바이오 블록버스터 유력 후보다. 유력 후보. 환자 수 증가가 필연적인 뇌전이 영역에서 강력한 치료 효과 입증했다는 거죠. 입증 예상이 아니고 입증했다. 네. 현재 FDA 승인 치료 옵션 없는 C797S 변이에 대해 강력한 억제 효과 보유. C797S도 굿. ctDNA 미검출 환자군을 대상으로 단독 요법 내 우월한 약효 경쟁력을 확보했다. 혈중에 떠다니는 그 암덩어리의 DNA가 검출이 안 된다는 거죠. VRN11은 미국 직판을 계획 중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수출 대비 수익성 상승 잠재력이 높다. 이거는 이제 이 애널리스트 님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보로노이를 코스닥 탑픽으로 제시한다. 엄민용 위원이 아니라 이건 이호철 수석연구원님의 의견인데, 어쨌든 여기 공동으로 엄민용 연구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 탑픽이에요. 코스닥 탑픽. 코스닥에 ABL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또 뭐 있죠? 펩트론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오름도 있고 뭐 에이프릴도 있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는데 보로노이를 코스닥 탑픽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1차 치료제가 지금부터 업사이드가 제일 높은 종목을 생각해 봤을 때 보로노이는 진짜 10배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파마가 되면 50조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용기를 내서 좀 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 내용들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사시고 홀딩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하라고 제가 등 떠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코스닥 탑픽이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뭐 2.3조인데 향후에 1402 그 아이메로프로바트의 GD 환자 대상으로 잘 될 거를 생각하면 업사이드가 또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일정이 좀 많이 남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근데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테드 임상 결과가 나올 거고, 상업화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고, 내년 3월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환자 대상으로 뭐 그것도 이제 1402가 이제 드디어 임상 결과가 나오고,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지금 포지션은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다. 네, 그렇습니다. 토모큐브는 5,600억인데 뭐 조금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 큰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은 뭐 그런 게 이제 좀 저한테 뭔가 엣지 있게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총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토모큐브는 제가 한번 열심히 향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에임드 바이오인가? 에임드 바이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청약일이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11만 원을 미래에셋 통장에 넣어놓고 청약 신청을 하면 한 주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블로그에서 두 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봐서는 11,000원이 따상을 가고, 그러니까 더블의 상한가니까, 그러면 뭐 치킨 한 마리를 발품 팔아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뭐니까, 뭐 요거 관심 있으시면 뭐 한번, 계좌 있으시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는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인데, 근데 이게 뭐 요즘 막 유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너무 막 인위적인 좀 수급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막 그렇게 느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뭐 나중에 제가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한테 좀 추천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들만 알고 계시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뭐 제가 이제 막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큰 영향을 막 시장에서 미치고 싶지는 않아서 뭐 어쨌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를, 저도 조금 텐션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가지고 있는 종목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또 텐션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고, 주말 내일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운동도 좀 하시고 좋은 주말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